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요.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그리고 주간 전망. 여기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큰 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68%, 나스닥 종합지수가 3.34%, S&P 500 지수가 3.06% 상승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가장 미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 동안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보다 큰 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전치보다도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경기 침체 우려 완화의 신호를 보냈고요. 미시간대 1년, 5년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둘 다 낮춰지면서 실제치가 낮춰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증시가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지스가 27.23을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29% 상승한 3.13, 그리고 WTI 원유가 3.21% 상승한 107.62달러, 또 비트코인이 2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했는데 금융업종의 상승 폭이 컸고 또 증시의 반등, 상승을 이끄는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기술 업종이 3%대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갖고 왔어요. 경제지표 발표, 분기말 리밸런싱,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는 무엇이 중요하냐? 지난 금요일처럼 경기 침체 우려 완화의 신호가 나오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 중반 이후에 6월 30일 목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EC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7월 1일 금요일 ISM 제조업 지수에 가장 주목이 가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6월 29일 수요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이 있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입니다. 되게 매파적인 사람인데 이 연설에 시장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30일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대로 4.8%가 나온다라고 하면 3개월 연속 둔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7월 1일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 또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경제 지표보다 주 후반의 경제 지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초반에는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는 다음 달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키가 좀 관심이 가는데 27일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재 많이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관련 기업 그리고 지수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거기에 주 초반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잘 알죠?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거. 이 두 기업이 좀 관심이 가고요. 지금 수급 측면에서 분기말 리밸런싱, 지금 분기말 반기말을 앞두고 최초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이 이번 주에 내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분기 말에는 마지막 한 주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1분기 말처럼 주식 비중을 늘리려는 저점 매수 수요가 유입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CNBC에서 JP 모건 수석 전략가는
리밸런싱 수요만으로 주가가 7%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동안 주가 급락세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를 감안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주식들을 대거 사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분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의 리밸런싱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펀드 매니저의 주식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에 대한 저점 매수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는 좀 더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많은 것들이 현재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변동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나이키 27일 장 마감 후, 그 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30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시즌에는 우리가 개장 전에, 여기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지만 우리는 개장 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미국 선물 지수를 참고하시면 단기 투자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차트를 갖고 왔어요. 나이키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지수 차트 보시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 단기 저항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4천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 채널과 이어지고 그리고 51 이평선과 맞물리는 4,050 부분. 만약 리밸런싱으로 해서 수급 호전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이뤄진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월가의 차트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S&P 500 지수 풋콜레이션입니다. 풋콜레이션을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아직 신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라는 것은 이게 꺾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 증시의 반등 지점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차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선을 걸었는데 지금 보조 지표가 보시면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미 차트 분석가들은 다이버전스, 분기 현상, 단기 분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를 여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여기에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50일 이평선을 어떻게,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차트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거래가 늘면서 큰 폭 상승했다라는 모습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까 리밸런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오버슈팅 되는 구간을 요 라인 12,000 중반대 라인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돼서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에 딱 걸쳐 있는데 요거를 뚫는다고 하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오버슈팅이 된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과 맞물리는 32,000 중반대까지를 현재 기술적 반등의 최대 목표치로 보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저모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어요. 중국 봉쇄력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클레이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대도시 봉쇄령이 나이키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이키는 그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저조할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가이던스 또한 보수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가이던스 그리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여타 기업에 다 파급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여기에 시장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초에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갖고 와봤어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부해 봅시다 미증시라는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빼기 국채 수익률, 이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크본드, 쓰레기 채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투자 등급 채권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위험 또한 높은 채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보는 법인데, 여기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스닥 지수예요. 이 보는 법이 어떤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요. 설명드리자면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부도 가능성이 높아서 하이힐드 채권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반면에 안전자산인 국채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반대로 스프레드가 하락한다는 것은 거시경제 전망이 좋을 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좀 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리 계속 매일마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역전 이후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6%를 돌파 후에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때는 닷컴 버블이었어요. 이때 최고치를 찍은 것이 10.18,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19.88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는 10.87%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쭉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증시 또한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3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구간 6%를 뛰어넘고 이게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증시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을 때 제가 미증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피터 린치 12가지 틀린 생각 마지막 편입니다. 10번째는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좋은 주식을 안 사서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는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당신 계좌를 봐라. 금액은 줄지 않았다. 다른 사람 이익을 자기 손해로 여기면 화만 날 뿐이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나는 그대로인데 옆에서 나는 20% 먹었어, 30% 먹었으면 화가 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엔 오른 주식들을 볼 때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고까지 생각한다. 결국 조급함에 질 나쁜 주식을 사고 만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조급함에 질 나쁜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은 꽁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제2의 수식어가 붙은 기업은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 주식으로도 이득도 못 본다. 항상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리다. 사람들은 5달러에 샀는데 얼마 지나 6달러로 오르면 기뻐한다. 반대로 6달러에서 5달러가 되면 비통해한다. 가격과 전망을 혼돈하지 마라. 오르다 추락하고 내려가다 오르는 기업은 수없이 많다. 회사가 튼튼한지 전망이 밝은지가 중요하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단기의 변동성보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튼튼한지 전망이 밝은지가 가장 중요하니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피터 린치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많은 재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분기 리밸런싱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서 수급 측면에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월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 초에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어떤 시장 반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수요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급,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급 측면에서는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고요.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의 상승, 그리고 이 상승 또한 베어 마켓 랠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